겉도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무려 200회까지만 진행되는 방송. 이제 몇 회 진짜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리울 거예요. 자,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97회 럭키 세븐이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쾌한 분들과 함께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와 근황 토크를 좀 들어볼까요? 자, 제 앞에 있는 안 감독님 오늘 해맑게 웃고 계세요.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유명한 감독이랑 감독입니다. 람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하고 지내셨어요? 일단은 뭐 일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은 오물세를 내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오물세 있어요? 화장실 변기에 이게 일을 처리하면 그걸 오물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어디 들어가나 세금으로? 원래 오물세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화장실 치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똥을 치우고 그걸 환급 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KT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35기가를 데이터를 줬어요. 핸드폰 데이터를. 그렇죠. 예. 그거 왜 모르셨군요. 몰라요. 네. 나 KT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네. 지금 3사가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LG 네. 플러스 헬로 모바일이라. 아, 네, 헬로 모바일이라. 저는 헬로 모바일도 결정이에요.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확인해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마도 받았다는 문자가 거? 와요. 아, 근데 전 무제한이라 상관은 없어요. 무제한 제휴입니다. 근데 무제한은 저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속도 느려지는 거. 근데 얘는 그냥 35기가라서. 그래요? 그 나라에서 예.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예. 그런 통신료 부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책을 한 이후에 이제 통신 3사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30기가, 그러니까 LGU 플러스가 혜택이 제일 좋습니다. LGU 플러스는 자기가 이용하는 요금의 무조건 2배. 그러니까 뭐 30기가를 쓴다 그러면 60기가 30을 더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데이터 0 쓰는 사람은 2배도 0이잖아. 그렇죠. 00. 비겁하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예. 아마 순차적으로 나갔을 거고요. 네. 3월달 안에 다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월 안 됩니다. 2월이 안 됩니다. 당연히 3월 해주는데 네.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 저기 뭐죠? 뭐죠? 음력으로 따지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다음 달에 넘어가는 거 안 된다고요. 네. 근데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왜 많이 안 알려졌지? 삥 뜯긴 거죠, 뭐. 저도 못 받고 있어요. 네. 좀 속상하네. 무제한은 그럼 막 혜택이 써봐야겠다. 어떻게 네. 되는지. 그래서 데이터 안 줄어드나? 뭘 받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영화란 영화 다 받아야겠네요. 근데 그러기도 좀 힘들어서. 예, 30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름 기뻤고, 좀 울적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마더사커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소식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목소리 나왔었어요. 해백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알림이 해백입니다. 이런 거 전문용어로 찌찌뽕이라고 하죠. 예. 뽕찌찌 하면 예, 되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번에 되게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한 주 안에 첫사랑? 기회가 돼서 뮤지컬 공연과의 사랑을 나누는 뮤지컬이야? 무슨 제가 뮤지컬? 예. 지난주에 소중대 뮤지컬을 다 봤습니다. 야, 머리 가슴배. 좋습니다. 하시. 이번이 겹쳐서 예. 일단 소극장에서 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었죠. 고스트 메모리. 그렇죠. 예. 이 감독이 혀를 내두르면서 너무 재밌게 봤던 예. 작품. 막공이랑 전 네. 공연 다 매진됐고 4월 달에 안산에서 4월 말에 그 보노마루 극장에서 다시 하는데 그 소식은 못 알리겠네요. 네. 4월 말에 저희 방송 끝난 다음이니까. 이렇게 알렸네요. 네. 그때 또 안산에서 공연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안산 시민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우시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실화를 가지고 만든 거긴 하지만 사연 스토리는 이제 좀 예상 가능한 스토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배우분들의 연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주변에서 많이들 우셔서 네. 본인은 안 울었군요. 저는 울진 않았는데 너무 울컥했습니다. 특히 수도꼭지 잘 잠그고 계시고. 그 어머니 찾는 사연에서는 와 이거는 또 어머니 건드렸나요? 네. 약간 그 코코랑 겹쳤는데 코코 엔딩이랑 근데 코코 전에 만든 뮤지컬이거든요. 이게 초연이. 네. 그거 대단한 표절이다. 네, 코코가 표절했다. 대단한 거죠. 이 멕시코 놈들. 세뇨리타. 뻔했다. 조심해야 돼요. 멕시코 무서워요. 예. 아무튼. 그리고 예. 그 다음 이제 중국장이
일라이라는 창작 뮤지컬인데 이게 이번에 초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초연 내용이에요? 작품인데 이게 내용은 그 브릭스턴 아카데미라는 명문 학교에서 그 어떤 외국 거예요? 이게 그 스토리 배경은 외국입니다. 배경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데, 만들었어요?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 신기한 일이네. 네. 그래서 근데 내용이 약간 그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스트레스 이게 그 명문 학교에 법학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뭐 왕따, 마약, 동성애, 마녀 사냥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나름 재밌게 구성은 풀어냈고요. 뮤지컬인가요? 네, 뮤지컬입니다. 약간 마라맛 죽은 시인의 사회 뭐 그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극장 봤던 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웨스트사이드! 제가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봤습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근데 좀 약간 사실 이 세 작품 중에는 가장 실망스러웠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네, 거예요. 또 마지막 공연이라 제가 마지막 공연 때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배우분들 좀 지치셨는지 이제 좀 실수들도 좀 나오고 스트라이킹하고 이제 뒤풀이 갈 생각에 들떠서 또 네. 쫑 전에 마시는 술이 또 맛있거든요. 맛있습니다. 예. 제가 그 가끔 뮤지컬 이제 많이 보다 보면 가끔 뭐 목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실수는 좀 그랬는데 앙상블에서 이렇게 춤추다 넘어지거나 하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튀어보겠다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뭐 네, 서쪽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라이브 공연의 묘미지. 네. 꼭 실수하면 그 말 하더라고요. 예. 네, 일주일 동안 공연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행복한. 그 제 주변에 연극은 좀 덜 그런데 뮤지컬은 진짜 매주 보면서 그걸로 힐링하는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많아요. 여성분들도 특히 많이 봐서. 그러니까 뮤지컬이 다른 공연보다도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도 뭔가 퍼포먼스도 많고 또 노래나 뭐가 있고 이게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훨씬 공감하기가 좋고 라이브성도 강하니까 그냥 뮤지컬은 믿고 보면서 해소하는 그런 느낌이 옛날에 우리 그 10대 때 20대 때 그 롤링스톤이나 그 클럽 그 뭐냐 락 밴드들 막 공연하는 네. 홍대 클럽 가가지고 네. 막 스트레스 푸는 것처럼 되게 그런 문화가 되게 잘 잡혀 있는 게 뮤지컬 장르인 것 같아요. 라이브가 좋죠. 예. 뭐 연극은 보고 나면은 더 꿉꿉해지거나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일라이도 좀 뭐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뮤지컬들이 주는 노래나 이런 게 해소를 해줘서 네. 중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보고 막 연극은 보고 나면 일주일 동안 막 나는 먼지보다 못해 벌레 막 이런 연극 많잖아요. 막 밑바닥에서 막 그리고 햄릿 같은 것도 사실 보고 나서 잘 만들었어도 보고 나면 뭔가 인간이 난 왜 이런 존재일까? 이런 쓸데없는 삶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뮤지컬은 가볍게 털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대중문화로서 상당히 엄청난 힘과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연극이 3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극이요? 예. 모든 연극이 그런 건 아닌가? 드립입니다. 예전에 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재탕이 진국이지요. 그거는 뭐 아직 저희 방송 몇 회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끝납니다. 아니 방송은 그때 이후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방송은 나가요. 아, 그러니까 홍보는 200회 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독의 메인 숙주이자 호스트 이 감독이고요. 이 방송의 메인 숙주겠죠. 네, 뭐라고 했어요? 매번 이 감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기를 약간 재수없는 애들이 있죠. 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철이는 그거 싫은데 몽이는 안 감독은 카라멜 마끼아또 좋아하는데 완전. 재수없을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방송의 메인 숙주이자 호스트 이 감독이고요. 저는 그동안이 사실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좀 사실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슈들도 많고 사실 얼마 전에 3.1절 뭐 딴 건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세종시에서 그 어떤 한 아파트 단지에 일장기 걸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게 모든 사람의 다양성이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에 뭐 부처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맞는 절들은
그 크리스마스 가면은 눈사람도 있고 거기 막 캐롤 같은 그 캐롤 부르고 이런 거 틀고 막 해요. 네. 말이 안 되지만 어떤 관용으로 보여지는 장면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3.1절이나 광복절에 일장기를 하는 건 이건 주변 사람들 보라는 의미고 그렇죠. 악의가 가득한 거잖아요. 네. 니들 다 짜증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 사람의 국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 이 사람이 얼마나 뒤틀어져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삐뚤어진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고 또 같은 날 세종시에서 소녀상 옷을 커터칼로 찢고 막 이런 덮여 있는 왜 세종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세종시랑 홍성인가? 하여튼 충청도 건이었어요. 두 군데에서 벌어진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진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한가를 좀 반영하는 작은 사건이지만 생각보다 큰 이슈인 것 같다라는 거가 하나 느껴졌고 그래도 다행인 건 사실 소수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들이 나서서 그거 내려달라고 항의하고 네.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결국에는 오후 4시엔 그건 내리게 됐고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어머니들이 이게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나 안 좋은 교육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인가 계속 밖에 태극기를 계속 걸고 있겠다라고 어떤 운동처럼 하고 계시고 그거를 동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좀 집단 지성에 대한 좀 믿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게 된 안 좋은 것만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거보다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오늘 기사네요. 황영웅 네. 미스터 불타는 트롯맨에 나온 네. 그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하는데 그 학폭이랑 미투 확실하게 그 증명된 미투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으로 인해서 옛날에 그 미국 그 하비 와인스타인이나 네. 여배우들 네. 막 건드리고 막 이런 미투랑 학폭은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용서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지가 보이는 순간 요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해도 돼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더 안 좋은 게 저는 학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폭은 우선 어린 애들은 자기들 세계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쵸. 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폭 출신의 애들이 뭔가 잘 되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애들은 지금 학폭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그걸 보고 난 미래에 나도 용서받겠지라는 일말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진짜 단연코 너는 미래 때라는 증거를 계속 쌓아줘야 지금 학대를 하면서도 이러다 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자의식이 이게 양심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미래가 어두울 거라는 자기한테 손해가 올 거라는 그 현실적인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황경웅 같은 경우는 아니 학폭에서 이렇게 당당하거나 그냥 넘어가려는 케이스를 제가 잘 못 봤고 그렇죠. 제가 댓글 문화 좀 봤어요. 왜냐면 아니 학폭이 피해자가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미안하다 내지는 뭐 사실이 안 하면서 법적을 하거나 뭐 그러는데 사과문을 올린 걸 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어렸을 때 실수를 해서 너무 그런데 그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분들 팬분들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용서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첫 사과문에 인질극이네요. 아니 나는 더 아니 그럼 아니 최소한 책임이나 뭔가 미안한 거지 뭘 내려놓겠습니다는 아니더라도 누가 사과할 때까지는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라고 그 사과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쵸. 나는 태어나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도 응원해달래 미친 그래가지고 너 그러니까 댓글을 봤어. 댓글이 더 충격적인 건 아니 어렸을 때 잘못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뭐 그 댓글의 취지가 팬인지 뭐 소속사인지 모르겠지만 황영웅을 응원하는 댓글이 태반이었어요. 아니 고도의 억울할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답답하다 하는데 얼마 전에 정순신 그렇죠. 네. 그 아들 10살이죠. 네. 그 아들 학폭 이슈가 커지면서 사실 뭐 더글로리도 있긴 했지만 더글로리는 저는 뭐 문화적인 거고 더글로리를 패러디하지 그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 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예. 좋은 영향이죠. 예. 근데 정순신 사건이 오면서 지금은 댓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황영은 그 댓글 분위기를 보면 옹호하는 여론은 거의 없고 지금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순신 사건 자체가
이 사회에 엄청나게 큰 이정표를 찍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학폭이 있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학폭을 가리기 위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가 더글로리는 그래도 문학이나 창작물이라는 그 어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화도 내면서도 즐겁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살갑게 못 받아들이다가 정순신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레알이구나라는 거에 대해 실감이 나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훨씬 깨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순신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더글로리가 컸어요. 그리고 정순신으로 인해서 황룡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비 효과예요. 근데 뭐냐면은 난 황룡 제일 재밌었던 댓글이 그거예요. 왜 이름이 황룡인데 임영웅도 있는데 가명을 안 쓰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머니 위하면 학폭을 안 했어야지. 그런데 그 학폭을 안 했으면 맞는 키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정순신 사건 전과 후에 조금 그 더글로리 이후에는 뭐 황룡이 좀 먼저긴 했고 정순신보다 그런 이슈나 이게 다 이제 불타는 트롯맨인가에서 하차하는 게 오늘 기사가 떴어요. 근데 오늘 떴죠. 하차하기 전까지 진짜 눈치 보고 여론이랑 전체 눈치 보면서 계속 그 재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으면 사퇴하고 그만두고 사람들 분위기가 좋으면 남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양심적으로는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제 버티겠다는 게 기조에 깔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눈치겠다는 거죠. 저는 그 방송사도 문제였던 게 맞아요. 방송사 크죠. 네, TV조선 예전에 할 때 합폭 나왔을 때 바로 하차시키는 것도 있고 진달래가 했죠. 피지컬 거기서도 피지컬 100에서도 하차를 하고 그리고 그게 원래 또 그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MBN 같은 경우는 그 1차 결승까지 그냥 방송을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PD분이 또 그쪽으로 유명하신데 그때 얘기가 미리 녹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래서 얘를 하차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간을 보는 거였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에 얼굴 다 가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뭐 편집 이후에 하는 거는 뭐 그런 데 있는데 우선은 저는 누가 뭐래도 방송사가 책임이 있지만 그 이전에 황영웅이고 그리고 요즘엔 제가 그 미스터 트로트도 지원을 해봤는데 그 안에 학폭이나 뭐 자기 있습니까 써는 란이 있어요. 요즘에 다 있어요. 다 있어. 무조건 있습니다. 미투 학폭 다 있습니다. 자기가 안 썼단 거예요. 1차는 황경훈 개인 잘못이고 저는 뭐 딴 거보다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따가도 뭐 추천장 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본질적인 적이나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시스템 그리고 높은 사람하고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흐지부지 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학폭한 사람이 황영웅이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선택을 뭐 이렇게 하는 거 방송사 탓을 해도 결국 결정 자기가 하는 거 애도 아니고 옛날 유승준도 그랬었거든요. 뭐 기획사나 그런 것 때문에 군대 안 가고 미루다가 그랬어요. 이거 남 탓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탓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혜택 본 것도 자기 득이고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 자기 책임지는 거예요. 한 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학폭이 넘어간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이번에 좀 구렁이 담남짓 하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주목받는 프로에서 그걸 눈치려고 했었던 것 자체가 되게 좀 방송적 그 방송위에서는 이거 좀 징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죠. 이 감독이야 나 시민의 이름으로. 그죠. 시민이 최고니까. 모든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변호인인 줄 알았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하차로 끝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앞으로 활동 못하게 막아야 되고 예전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방송에서 제가 이 감독님이랑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 학폭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거든요. 딴 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난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취하려고 하다 더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황영란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드골식 청산을 프랑스가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말이 그거예요. 유명한 문인인데 나치에 부역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문인을 처형시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랬더니 한마디가 멋있는 게 괜찮다. 우리나라는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런 문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나 소름 끼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 멋있죠. 우리가 그렇다는 이유로
물론 그 사람의 문학을 존중하고 뭐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이게 가야지. 맞아요. 우리 그거 있잖아. 재벌들이 잘못하면은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한 거를 뭐 고려해서 뭐 집행유예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로 가야 되고 이게 되게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 탓하는 문화도 바꿔야 되고. 맞습니다. 네가 그럴만 했잖아. 3.1절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절만 하시죠. 피해자 탓을 하면 안 돼요. 아무튼 1절만 하시죠. 왜냐면 이게 모든 게 보면 그 사람들이 미디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건 저게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현상을 보면서 난 이렇게 해도 돼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방송이나 이런 게 영향력이 큰 거고 그리고 이제 황영훈 차도 뭐 안 감독님이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든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그쵸. 음지에서 네. 지가 뭐 마약을 팔든 뭐하든 마약은 불법입니다. 혼자 사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게를 해 상관없었는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나서 골목식당 같은 데 나와서 유명해졌어. 얼굴이 팔려.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먹고서는 사람들이 안 팔아. 그건 책임을 져야지. 근데 어디 가서 뭐 해도 먹고 자는데 지가 사람들한테 멀리 알려지면서 되게 잘 될 정도로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학폭을 안 당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런 거를 너무 용인하는 세상에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상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집에 와서 야동 맨날 보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노래를 성공하고 싶었어. 근데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뭐 요식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래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절대 뭐든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요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동네 사는 말이 있죠. 그 킹갓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킹갓 제너럴. 그래서 킹구루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야? 킹구루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야구 선수가 음주운전한 다음에 자숙하면서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를 놀리는 의미로 킹구루 보답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도가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제가 노래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가수가 돼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도 겁나 웃겼어요. 제가 그 사죄하는 의미로 1등하면 그 1등 기부한다고? 상금을 다 기부. 네. 미친이지. 야 미친. 학폭해놓고서는 그러니까 1등 시켜달라는 네. 얘기와 1등이다. 나는 1등이다라는 미친. 1등해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아니요. 그리고 아시죠? 기부한 다음에 영수증 몇 회 안 남아서 막 환급 받습니다. 그렇죠. 환급 받습니다. 미친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영리한 친구네. 환급까지.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런 모습은 모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불행한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최소한의 뭐 양아치들 중에 나는 뭐 진짜 양아치들은 많겠지만 양아치 중에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나 뭐가 있는 애들은 꿈을 위해서는 정신 차려라라는 이런 교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진 필패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일진은 무조건 망한다라는 게 무조건 돼야. 왜냐면은 어렸을 때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그 정도 실수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실수는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폭력이잖아.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어떤 실수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197회 학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엔 좀 이따 주초명화에 또 할 게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잠깐 호흡 바꾸고 띵동 해외과스 들어야겠죠. 해외 왔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아카데미 시상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핫하죠. 그래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월 12일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오전에 네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오전 9시에 방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신에서 방송을 하고 이동진 이번에도 씨랑 네 안현모 씨, 안현모 씨. 네. 그리고 김태훈 씨도 같이 김태훈 한다고 씨도 합니다 같이 이번에. 한대요? 작년에 저 실시간으로 왔거든요. 네네네. 킹 가스미스 그 때리는데 이동진 씨랑 안현모 씨가 이 상황을 뭐 말을 못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쇼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해외 채널은 그게 방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잠깐 끊겼었어요. 네, 돌려서 보는 사람들도 네.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위기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스와트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5분 늦게 송출하나요? 근데 오스카는 그것 때문에 시청률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노이즈 마케팅 됐고 자기들은
사실 법적인 문제도 안 했고 윌 스미스가 킹가 스미스가 다 덤태기 쓰고 끝났기 때문에 그쵸. 사실 손해 본 게 없어요. 많이 잊혀졌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스카 탓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오스카 그쵸. 풍경이니까 오폭으로 하시죠. 예. 누구를 아닙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일요일에 했으면 좀 편하게 볼 수 대박인데. 있었을 텐데 오늘 월요일 오전이라 아마 많이들 못 보실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올해 사실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아무래도 단연 네. 에브리싱 All at Once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네. 제 기준에서는 뭐 최고 영화였는데 하고 그 뭐 확실한 건 저희 뭐 나중에 아카데미 특집 제대로 또 하긴 할 건데 그 요즘 틱톡이나 그 짧은 컷에 익숙한 세대들의 문법에 가장 잘 맞는 영화고, 그러니까 영화가 다음 단계로 가는 진화하는 과정 중 하나처럼 보여서,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아시안들의 약진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스카가 좋아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이슈 하나 있던데요. 그 독립 영화 하나가 여자 배우 예. 로비하고 막 그랬다고. 예. 그게 이니시르의 변신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인데. 여배우 여우주연상. 예,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라가가지고 약간 좀 논란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는데 약간 침묵질이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말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오스카는 그 뒤에서 오스카 멤버십에 한 명씩 설득해가지고 거기 후보 노미네이션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기생충이나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걸 잘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오스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노미네이션에서 끝나는지 수상까지 가는지, 뭐 우리나라 옛날 대종상에는 상영도 안 된 영화 여자 배우가 후보로 올라가서 여주연상 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막 그 대종상이 나락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래서 다른 건 없고 작품상에 일단 예. 뭐 에에올이나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건 저기 넷플릭스에서도 예, 보실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넷플릭스 그리고 제작한 영화입니다. 네, 아바타 물의 길, 엘비스, 탑건 매버릭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네, 한번 그 시상식 하기 전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탑건 매버릭 대단합니다. 네. 진짜. 짱이에요. 와, 하고 나는 탑건 매버릭 보고 좀 그냥 그런 대중 영화도 올라왔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좀 뭐 얘기하는 건가? 홍구형을 내줘. 그러니까 선입견인 거죠. 네. 상업 대중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탑건 매버릭만큼의 어떤 감흥이나 그런 거를 준. 전 그리고 그 생명력 참 대단합니다. 약간 슬램덩크하고도 좀 닮았어요. 네, 맞아요. 닮았고 이게 결국 향수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하지만 향수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수파리로 추억파리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고, 그리고 그 요건 잠깐 뭐 딴 얘기인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우리 또래만 이제 꼰대라고 하면서 뭔가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랑 계속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할 때 대부분 꼰대들이 뭐냐면 술 마시거나 아니면 놀 때 야 니들도 같이 와 재밌어 이렇게 하면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냐면 그 경험이 없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건데, 제가 이번에 슬램덩크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 초반에 40, 50대 중년이 많다가 20대 여성들이 이겼거든요. 뭐냐면 정말 재밌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아서 와요. 맞습니다. 요게 꼰대 문화를 타파하는 건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 우리끼리 더 신나게 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예, 우리 꼰대 맞아요. 자, 안 감독님 특히 꼰대. 어쩔 꼰대. 정확해요. 개그도 꼰대스러워. 네. 자, 네. 해빙님.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 역시 마지막에 무슨 얘기? 작품상 후보들. 네. 후보, 네. 작품상 그 4개가 다인가요? 아니요. 하멜만스도 있고. 네. 맞죠? 슬픔의 삼각형도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되는 작품들은 그냥 그것만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예. 예전에도 팁을 가르쳐 줬는데 진짜 무슨 영화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실망 없이 실패 없이 영화 보고 싶다 하면 아카데미 다음에 가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몇 회 무슨 상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 그 목차로 다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회에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탄 영화만 보시면 거의 90%는 실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연기적으로 월등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연기적으로 보는 쾌감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좀 대중성이랑 같이 가는 영화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볼 가치가 충분해서 작품상 탄 영화로 고르면 좀 예술적이거나 난해한 영화도 있는데 연기상으로 고르면 그 실패 확률이 거의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카 재밌게 봐달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더사커 가야겠죠. 네. 축구.
안 감독의 마더스 컷. 예, 얼마 전에 국대 감독이 선임이 됐죠. 위르겐 해서 저는 클롭이 오나 그랬는데 위르겐 클린스만이 왔습니다. 언제 클린스만일까? 우리 예. 하프 발리쇼 예. 커닝.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이 사람 첫 경기가 지금 요한? 아니. 임용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3월 24일 날 콜롬비아전 평가전을 이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맡은 지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평가전을? 예, 훈련을 누가 뭘 잘하는지도 모를 텐데. 그것보다 코치진 꾸리기도 바쁘죠 지금. 네. 예, 아마 차두리 씨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통이니까. 근데 이제 4명을 선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문제가 이제 이분이 감독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자 봅시다. 성과가 예전에 미국 팀을 최초로 16강 진출을 시켰고요. 그 미국 팀 국가대표팀 데리고 골드컵인가도 우승을 했어요. 근데 성적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사람의 뇌는 레브다. 레브라는 감독 있잖아요. 그 독일 감독이었던 코타치 파모던 감독이 있어요. 겨드랑이 냄새 맡고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독일 장기 운영했던 사람인데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클린스만은 약간 피지컬적인 걸 너무 요구하고 전술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많고 이 사람이 최악이 뭐냐면은 6년 정도 현역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쳤어요? 예. 뭐 했지? 골프 쳤어요. 그냥 쳤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이것도 중요한데 독일의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약간 상위권도 좀 하고 했던 팀이죠. 이 팀을 맡았는데 이 팀을 투자를 이제 그 구단주한테 받아가지고 팀을 리빌딩을 싹 한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왜요? 성적이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잘린 건가요? 아니야 자기가 SNS로 관둔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단에서 최초로 소위 말하는 몇백만 달러 들여가지고 선수 영입도 다 해주고 했는데 자 됐다. 네, 계속 져. 근데 갑자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 약간 좀 선수단과 불화도 많았다고 하고 재수 없으면은 슈틀리케 시즌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근데 또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한국 축구협회가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어요. 기자회견 자리를. 일단 감독은 아직 안 왔고. 근데 뚜렷한 대답을 안 해줬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한국 감독을 하게 되면 한국에 상주하기로 하잖아요. 이것도 정확히 계약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축구를 좀 나름대로 봐왔는데 이러한 사고를 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감독으로 온다고 심지어?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우리나라가 진짜 얼마나 독이 든 성배면은 감독을 61명을 뽑았대요. 리스트를. 그리고 출연한 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과연 24일 날 콜롬비아전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우루과이랑 또 하잖아요. 우루과이는 지금 얼마나 일이 가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처참한 꼴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이런 사람이 왔다 나가면은 또 누가 오겠냐고요. 그래도 클린스만 하면은 여러분들 감독으로 몰라도 우리 축구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월드컵 때 네, 근데 처참하게 칠 때. 근데 그런 사람이 나가버리면은 어떡하지? 이게 걱정되는 거죠. 물론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과 이제 계약이 끝났지만 전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국대 감독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개도국에 가서 저도 뭐 키워주시는 게 좋고. 그분이 잘하는 영역이 뭐 딱 맞는데 거긴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최적으로. 히딩크 감독 사임 이후에 잠깐 맡은 적이 있으셨어요. 예, 기억나요. 네, 근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바람처럼 살았어요. 네, 머리도 바람이 날아가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더사커 아까 우울한 얘기 잠깐 넘겨드리면서 그러네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잘은 모르는데 클린스만이 된 건 이름이나 인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실력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래도 이름 모르는 사람보단 그렇죠. 클린스만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또래들은 그때 워낙 그 발리슛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으로 뛰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외모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하지만 뭐 어수선하겠지만 좀 콜롬비아도 그렇고 우루과이전 잘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스포츠가 야구도 그렇고 뭔가 그
긍정적인 이슈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해외 가 있는 뭐 김민재, 손흥민이 잘하는 거야. 뭐 그 개인 역량인 거고 우리나라 스포츠 국내 스포츠가 뭐 배구도 어수선했고 다들 그렇죠. 어떤 문제만 불거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배구도 흥국생명이 지금 김혜경인 팀이 감독 대행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팀 분위기는 그렇게 좋대요. 네, 분위기는 지금 그 되게 멘탈도 강하시고 네. 막 그 김다영인가? 예, 춤추는 분. 예. 김연경이 약 올리는 네, 영상. 아, 근데 딴 그런 거. 퍼포먼스 네. 쇼맨십도 그렇고 그렇죠. 되게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독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어떤 리더가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은 따라가요. 맞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선수 리더도 그렇고 네, 감독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개인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자 이제 전반전의 하이라이트 좀 분위기가 뜨겁네요. 안 감독님 기분 좋아서 그런가? 주초의 명화로 가보겠습니다. 주초의 명화 한 작품씩 해보실까요? 저는 약간 좀 이거는 오늘 좀 약간 좀 생각하고 온 게 추천해드릴 영화는 우리가 다뤘던 영화입니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고. 아 좋습니다. 예, 이 영화가 지금 꽤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꽤 오래전부터 느낀 게 우리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도 아니고 무조건 상대는 쳐 눌러야 되고 뭔가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이런 게 많이 대두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줘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막 제가 개인적으로 억장이 무너졌던 장면은 그 마트에서 물건 훔쳐먹다가 들키는 장면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어이없이 끝나잖아요. 영화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끝나? 이 정도로.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사실은 막 그렇게 특별하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영화에서 이 다니엘 브레이크가 말한 거는 최소한의 존중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최소한의 맞아요. 존중. 우리가 가볍게 대화를 하건 토론을 하건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마주치건 그냥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이런 것만 만연했는데 그냥 서로를 조금만 그냥 사람으로서 같은 세계를 그러니까 아까 뭐 일장기에 있을 때 주변 어머님들이 뭐 네. 하는 것처럼 그게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우리 최소 사람처럼 살자. 사람다운. 네,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여실하게 잘 드러나니까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첨언을 하면 이제 감독이 켄 로치 감독이고 네. 노동자들이랑 노동권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 제일 유명하고 네. 제일 영화를 잘 만들어요. 확실한 건 이따 제가 뭐 다음 소위 추천할 건데 네. 다음 소위나 우리나라의 뭐 부지영 감독의 카트나 뭐 이런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었고 해외에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그 메시지가 워낙 뚜렷하고 좋기 때문에 영화 만듦새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 소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너무 힘든 얘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영화가 톤이 좀 무겁고 네. 어떤 영화 좀 숨칠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당연한 태도인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켄 로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장인지 확실할 수 있는 게 거의 후반 마지막 작품인 것 같은데 나다니엘 브레이크 보면 위트도 있고 그렇죠. 어떤 이 영화가 그렇게 막 무겁지 않아요. 네. 다루는 게 이제 노인들의 인권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와 정말 노련하고 대단하고 그냥 거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 네, 옆집 양아치가 마약을 팔 줄 알았더니 운동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영화나 이런 거에서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바톤을 이을게요. 네. 다음 소리로 갈 건데 진입장벽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예술 영화가 됐든 아니면 독립 영화, 인권 영화 이런 게 있는데 페미니즘 영화도 마찬가지고 아니 성소수자 영화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영화라고 해도 뭐 블루나 막 이제 성소수자 뭐 브로크백 마운틴 딱 네. 좋다고 해서 권해줘도 그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소재도 부담스럽고 그 영화의 어떤 느린 톤이나 이것 때문에 처음에 그런 영화를 권해주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 소희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영화를 많이 대중 영화만 익숙한 사람들 이런 영화를 보여주면 부담스럽고 그렇죠.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이런 거를 안 맞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재미가 없다. 근데 그리고 내가 못 느끼는데 느끼는 채를 해야 되겠다라는 오히려 저는 부담이 돼서 그 영화 평론가들이 해야 될 일이
좋은 예술 영화를 꾸준히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나다니엘 브레이크나 이런 영화들을 계속 이런 대중적인 영화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공포 영화도 누구처럼 갑자기 마터스를 좋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스크림이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이 아니었다 이런 영화 이렇게 조금씩 먹이면서 이제 나중에 홍어까지 먹여야지. 처음에는 초반 먹이다가 점점 하드코어한 회로 가야 되는데 네. 마터스 막 호스텔 이런 영화가 막 새로 이러면은 거부감이 느껴서 근데 저는 평론가에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선은 소개 끝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소위를 이번 주에 추천을 할 거고 다음 소위가 너무 좋다 하면서 지금 막 국회에서도 틀고 여기저기 막 그리고 거의 없다나 이런 사람들이 스판권 사가지고 틀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리고 이 영화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행위가 사실은 거부감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치적 영화로 보이게 되고 이게 영화가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그 보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하다 보고 나서 든 건 다행인 게 만듦새도 정말 좋고 영화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추천해 줄 텐데 지금 이 영화 꼭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어떤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관도 지금 뭐 필름 포럼, 뭐 인디 시네마 이런 거 라이카 필름 이런 거 계속 생기거든요, 지금. 옛날에 뭐 하이퍼텍 나다 이런 데도 있었죠. 근데 없었지. 요런 데에도 처음에 그 극장 가라면 어색해서 못 가요. 왠지 가면 뭔가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영화제점 갔던 사람이야 가야 됐고 CGV나 멀티플렉스는 늦게 들어가도 되고 내가 먹어도 눈치도 네. 안 보잖아요. 근데 예술장관 음식도 못 먹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네. 대중교통이 안 좋은데 네.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이번 주에는 예술 영화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 하는데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일반 영화 그리고 타르란 영화 그리고 더 웨일이라는 영화 이런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 올 에트 원스 같은 영화들 A24에서는 이런 저예산이어도 대중적인 영화들 특히 에브리싱 에브리 올 에트 원스 같은 거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 회사에서는 그 유전 같은 영화 공포 영화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가오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음 소위는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저도 좀 그런 무슨 영화 보는 거를 그러니까 그대 가족국이나 옛날에 뭐 다이빙벨 같은 영화는 사실 잘 만든 영화를 보러 간다기보단 이 영화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행동이나 그렇죠. 내 신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만듦새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다음 소위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너무 잘 만들었고 누구든지 좀 뭐 무거운 소재긴 하지만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그 진행하는 방식도 좀 되게 참신한 것들도 있고 되게 매력적인 배우들의 좋은 연기가 나와요. 처음 보는 신인 배우들의. 그래서 정말 괜찮은 영화인데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무튼 다음 소위는 콜센터 TM 실습생이 겪었던 실제 있었던 일 그게 나온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제작이 됐고 감독은 정주리 감독이라고 도희야 만들었던 그래서 배두나 씨하고 같이 나왔고 근데 뭐 손익분기점이 뭐 20만이다 30만 명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거기까지 못 미치는데 저는 이게 그냥 숫자로 그냥 뭐 우리가 사직분기점 넘겨서 좋아할 영화나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이 영화로 대중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땐 그 한공주가 4만인가 5만 정도 봤었어요. 초반에 10만 넘었나? 아무튼 근데 그 독립 영화에서 엄청난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화를 소비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정도 쾌거를 홍보도 많이 안 했는 쾌거는 대단한 건데 저는 다음 소위 같은 영화들도 우선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되뇌어서 저는 만약에 이제 독립영화관들 우리 방송 안 듣겠지만 그냥 계속 걸어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소인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메시지가 바뀌거나 그런 영화도 아니고 영화의 만듦새나 이것도 올해 롱런해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 2개관 있는 데서나 좀 안 알려진 시간에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결국 하는 얘기는 아직 두 분이 안 보셨으니까 그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거대 시스템을 만나서 무력감을 느낄 때 개인이 그 시스템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 특히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슬픈 죽음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개인에게 가장 이상적일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했을 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지금 얘기는 안 하겠고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극장이 안 해더라도 IPTV에 좀 결제를 해서 그냥 공짜로 보기엔 좀 아깝다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봤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소위라는 영화 네. 추천하고 갑니다. 실화기도 한데다가 또 이제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또 우리도 소위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다음 소위가 네. 당신일 다음 수도 소위가, 있고 그렇죠. 아직 다음 소위가 많이 있다. 네. 이 영화 보면 그 결국엔 그거예요. 우리 옛날 농고, 공고. 우리 어렸을 때 사실 막 말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때는 맨날 선배들이 빠따 때리고 그쵸. 하숙집에서도 맨날 술 마시고 막 사고 치고 이런 친구들 많았는데 무슨 정보고, 시스템고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그들 분위기가 되게 바뀌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 이들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은 나래비를 주고 실업률, 취업률이 어디가 높으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가 뭘 해야 되냐? 돈을 받아야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취업률에만 연연하다 그렇죠. 보니 이 학생들이 어느 회사에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잘려서 그만둬서 돌아오는 순간 빨간 명함이나 빨간 조끼를 입히고 학교 취업률에 마이너스를 준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학생은 돌아올 수도 없고 학교가 자기들을 바라보는 건 성과를 위한 데이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AI반도 못하는 새끼들인 거죠. 하여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 때는 위장 취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 알아요. 네, 위장 취업 그래서 내보내죠. 돈 다 안 주잖아요. 네. 일부만 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의만 네. 올려놓고 학교에서는 그래서 시험 나갔다. 월급 네. 받아서 그거에 일부만 아니 네. 몇십만 원만 애한테 용돈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다시 슈킹하는. 안 주는 경우도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참. 야만의 세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위를 보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나쁜 사람은 없어. 근데 자기가 살려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자와 하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공격하고 아까 안감독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어떤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까내려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까내리고 네. 누군가를 디스하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건 너무 힘들고 네. 노력하니까. 근데 힘든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를 높이려니까 남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올라가는 사실은 거죠. 내가 네. 높이려면 네. 시행착오도 하고 네.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연애도 잘하려면 대시에서 까여도 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패하고 그런데 그런 걸 경험을 해야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싫으니까 그냥 연애는 나쁜 거야라고 그리고 그렇죠. 연애하는 애들은 아이고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 이성한테 퍼주고 있고 아유 그 결혼하면 애 낳으면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현실에서 아까 나다니엘 브레이크도 그렇고 누가 봐도 약자인 사람을 보면 신이 나. 그렇죠. 노약자, 장애인들. 왜냐?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게 시각적인 거나 어떤 스펙적으로 나와 버리니까 대놓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들이 자기 존엄을 높인다는 걸로 이제 형상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네. 참 이런 것들이 참 지금 되게 많이 보편적인 문화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이 영화를 보면 더욱더 그렇게 그만큼 느껴집니다. 힘들다는 얘기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시스템 결국엔 애들 욕하고 막 그러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시스템 탓을 해요. 네. 근데 시스템 탓을 하면 결국엔 대상이 없어요. 시스템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결국엔 그 시스템 위에서 시스템을 갖고 놀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는 시스템 뒤에 숨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방식이 문제가 돼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잘못을 하면 궁극적이 잘못한 사람을 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욕을 안 하고 시스템 욕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시스템 만든 놈들을 조져야 돼요. 예. 네. 자, 우리 해병님은요. 네. 마지막. 일단 이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 아까 일리아 그 작품에 아하. 일라이 그 작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그 맞네. 내가 그거에 썼네. 대해서 네. 애썼네. 너무 그게 막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들으니까 좋은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일라이. 네. 한번 봐야겠네요. 재밌습니다. 4월 고스트 30일까지 합니다. 고스트 메모리가 더 좋습니다. 네. 4월에 또 합니다. 4월 21일, 22일에 안산에서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해병님은요. 네, 저는 그 백트랙이라는 영화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트랙? 네. 뭐지?
백트랙이 그 마이클 페트로니 감독이 2016년도에 그 개봉한 그 영화고 네. 그 에드리언 브로디 배우가 예, 주연입니다. 피아니스트. 네, 예.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그 배우가 주연인데 이 사람이 여기 정신과 의사로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데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실수로 어떤 사고를 내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른이 됐는데 자기 딸이 사고로 죽으면서 아이고. 이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발동을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진료했던 환자들이 다 유령이었고 이 사람들이 유령으로 발현이 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하나씩 이제 좀 찾아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공포랑 약간 스릴러 살짝 섞여 있고 네,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내용인데 좀 긴장감 있게 보여주기도 하고 결론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사건을 좀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귀신들 좀 한을 재밌고. 풀어주는 건가요? 귀신들 그러니까 한을 풀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온전히 이 사람 잘못이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찾는 자기를 치료하는 거군요. 네, 타인들을 네. 치료하다가 잘 풀리면 헬로 고스트, 못 풀리면 스크루지 영감. 예, 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호문큘루스라고 일본 만화 중에 있는데 네. 그거하고도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작품입니다. 궁금하네요. 그래서 좀 저도 어두운 재밌게 분위기인데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를 살짝 섞어놔서 중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도 있고 어디서 볼 수 있죠, 이건? 이거는 지금 왓챠나 티빙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왓챠, 티빙, 백트랙. 왓챠에서 보고 싶네요. 네. 왓챠에 또 그거 있더라고요. 대부 만드는 과정 드라마로 만든 거 있는데 요즘에 오. 대박이라고 겁나 재밌다고. 아무튼 우선 뭐 여기까지 들은 것 같고 해백님의 백트랙, 네, 백트랙, 네, 트랙, 트랙, 백트랙. 그 열차- 사운드 트랙. 그러니까 뒤에 있는 트랙. 네네네. 백트랙. 예. 네. 백트랙 그리고 안 감독님의 나다니엘 브레이크. 나다니엘 브레이크, 켄 로치 감독의 예. 나다니엘 브레이크 그리고 제가 소개한 다음 소위.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까지 오늘 추천하고 전반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반전에서 봐요.